자, 벡터에서 좀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먼저 벡터의 뜻하고 벡터의 덧셈,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벡터 반대말이 뭡니까? 무슨 나? 스칼라인데, 스칼라하고 벡터가 어떻게 달라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g짜리 물체하고 4g짜리 물체를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친 물체의 질량은 7g이죠, 당연히. 뭐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질량이 보존된다면. 그런데 반면에 3N의 힘과 4N의 힘을 한 물체에 동시에 가했습니다.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7N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아니란 얘기죠. 왜? 어떤 물체가 3N의 힘과 4N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는다면 7N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근데 이 물체가 왼쪽으로 3N의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1N의 힘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7N이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뭐 이뿐이겠어요? 어떤 물체가 위쪽으로 3N의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는다? 너무 차이가 크네. 위쪽으로 3N, 오른쪽으로 4N의 힘을 받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얼마? 5N의 힘을 받는 거하고 똑같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심심해서 방향을 끌고 온 게 아니라 방향도 고려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간단한 기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한다면 그 크기를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고 방향을 이제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뭘 기준으로? 요 출발점, 화살표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화살표 끝점을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건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뭐 시점, 종점 쓰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시점을 A점이라고 합시다. 종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벡터를 이제 화살표 밑에다 AB를 써가지고 이렇게 벡터 AB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음, 이게 이제 벡터입니다. 그다음 이제 벡터의 덧셈을 알면 뺄셈과 실수배도 쉽게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AB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 시점이 A고 종점이 B여가지고 요 벡터가 AB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하나의 벡터, 시점이 B고 종점이 C인 이런 BC 벡터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AB 벡터하고 BC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야,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A하고 C를 쫙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흰색 벡터하고 노란색 벡터를 더하면 파란색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기 이 흰색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똑같은 벡터예요. AB 벡터. 왜?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니까 지금 같은 길이고 같은 방향이면 동일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흰색 벡터 길이 똑같은 것이고, 노란색 벡터를 또 평행 이동해 가지고, 자, 평행 이동 시키는데 이번에는 시점을 한번 일치시켜 볼게요. 시점을 맞추게끔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켰습니다. 대충 비슷하죠? 자, 이 노란색 벡터, 이 노란색 벡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를 합쳤을 때 어떻게 하냐? 그 결과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그 제4꼭지점이랑 시점을 쭉 연결하게 되면은 요 파란색 똑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 혹은 벡터의 덧셈을 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할 수도 있고 평행사변형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고요. 이제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AB 벡터하고 BC 벡터를 더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AC 벡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요 B가 어떤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AB하고 BC하고 더하면 AC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평행사변형으로 식으로 다 지금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다음 뺄셈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흰색 벡터에서 노란색 벡터를 뺐을 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알고 싶은데, 여러분 실수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벡터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그게 뭘 뜻하겠어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방향이 반대. 그래서 흰색 벡터에서 노란색 벡터를 뺀다는 얘기는 노란색 벡터와 반대 방향인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렇게 볼까요?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다고 했을 때 길이가 너무 짧나요? 파란색 벡터를 이렇게 했을 때 흰색 벡터에서 노란색 벡터를 뺀다는 얘기는 흰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더하니까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제4꼭지점이랑 연결하게 되면 이 빨간색이 바로 흰색 파란색 더한 것이고 곧 흰색 벡터에서 노란색 벡터를 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벡터는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흰색 벡터에서 노란색 벡터를 빼면은 이렇게 된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대 방향의 벡터를 더하면 된다. 그게 벡터의 필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실수배도 우리 직관에 부합하는 것인데 요 벡터의 2를 곱한, 그러니까 실수 2, 스칼라 2, 실수 2를 곱한 벡터는 그냥 같은 방향의 크기가 2배만 될 뿐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 좀 오해의 소지는 있겠네. 음의 실수배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이 되겠고, 그래서 실수배는 우리 직관에 부합한 대로 그대로 크기를 그렇게 실수배를 해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다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벡터에서 중요한 것은 벡터 문제를 내면은 90% 이상 성분하고 내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분하고 내적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먼저 평면 벡터라는 얘기는 진짜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수직선상에서 1차원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칠판에서 평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간 벡터. 근데 이 선택 과목에서도 교육 과정에서는 평면 벡터만 다룬다, 2차원 벡터만 다룬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냥 벡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분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은, 자,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이런 벡터가 뭐 AB 벡터일 수도 있고 PQ 벡터일 수도 있고 시점과 종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벡터를 성분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 벡터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시점을 원점으로 삼아서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라고 한다면은 시점을 원점이라고 봤을 때 종점의 위치가 1,2가 되는 것이죠. 1,2. 그래서 요 벡터를 뭐 이 벡터 예를 들어서 PQ라고 합시다. 그래서 PQ 벡터 이퀄 1,2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벡터를 성분으로 이해한 것이죠. 공간상에 생각하면 Z 성분이 하나 더 추가될 뿐이겠죠. 그래서 평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X 성분, Y 성분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벡터의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점입니다. 점. 여러분 이제 벡터를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생소하고 어렵고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떠올리세요. 벡터의 본질은 점이다. 알겠어요? 벡터의 본질은 점이다. 기억하세요? 벡터의 본질은 점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벡터의 본질은 자, 짧게. 벡터는 점이다. 시작. 벡터는 점이다. 뭐라고? 벡터는 점이다. 헷갈리면 그 생각하세요. 벡터는 그냥 점입니다. 벡터는 점이니까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좌표로 표현한 게 성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 벡터는 점이다, 좌표다, 성분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이제 성분으로 표시하고 벡터의 본질이 점이다 보니까 벡터의 시점을 이제 원점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어차피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놨으니까 이것을 O로 하고 이것을 A라고 하고, 그래서 O의 벡터. 그러면 O가 0,0이고 A가 1,2이면은 OA 벡터는 1,2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OA 벡터라는 것은 A의 좌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 좌표, 성분으로 표현한 거, 벡터는 점이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O로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뭐 OA 벡터, OB 벡터, 뭐 OP 벡터, OQ 벡터, O를 계속 반복해서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략하는 대신에 이걸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A 벡터. 이제 이건 관행이죠, 관행. 습관적으로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OA 벡터, 이런 보통 점의 이름은 대문자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점 ABC라고 하거나 뭐 점 PQ 할 때 다 대문자 쓰잖아요. 이 대문자 쓰고 있는 겁니다. O가 점이고 A가 점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O를 생략하면서 이렇게 소문자 A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요 OA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성분을 나타냈을 때 앞에서 얘기한 벡터의 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O의 벡터, 즉 스몰 a 벡터가 1,2고 그 다음에 OB 벡터, 즉 스몰 b 벡터가 3,1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3이고 여기가 1이어가지고 이게 3,1이라고 한다면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B 벡터를 더하게 되면 x성분끼리 y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3,4가 됩니다. 벡터의 합을 성분으로 표현하면 x성분끼리 y성분끼리 더하면 되겠고 빼기 마찬가지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뺐다. x성분 빼서 마이너스 2, y성분 빼서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B 벡터와 반대 방향의 벡터를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B 벡터와 반대 방향의 벡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되네. 평행사변형으로 해가지고 자 B 벡터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선을 만들어 가지고 요런 벡터가 이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하면은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분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면 벡터와 좌표의 대응 관계라는 것이 이게 말은 어렵게 되지만 한마디로 벡터는 점이라는 그 본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내적이라는 독특한 연산이 이제 벡터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이제 벡터를 안 했으면 제일 생소한 부분이 될 것인데 여기서 좀 외울 것이 있네요. 먼저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어떤 연산입니다. 뭐 실수끼리 더한다, 뺀다, 곱한다. 어떤 두 개의 실수끼리 더하거나 두 개의 실수끼리 곱하거나 그런 연산을 하는 것처럼 두 벡터끼리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모종의 연산을 하는 것인데 연산은 하나의 특수한 방식인데 이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습니다. 내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기호가 이 점을 찍습니다. 마치 실수끼리 곱한다고 할 때하고 똑같죠. 점을 찍거나 점을 조금 두껍게 칠하기도 하고 그냥 점을 하나만 찍기도 하고 다 내적입니다. 근데 이 내적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분 나쁠 것이 크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기호를 썼어요? 절대값 기호를 썼죠. 절대값 기호를 크기 벡터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쓰면은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기 코사인 세타는 뭐냐? 두 벡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게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정의 크기 코사인 세타 외웁시다.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크기 코사인 세타. 요거는 제시문에 줄 수도 있어요. 내적이란 게 이거가 줄 수도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 2023에서 벡터의 정의 안 주고 그냥 문제에 그냥 내적이 들어있어. 알아야죠. 그럼 크기 코사인 세타 알아야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크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이게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뭘 뜻하게 되냐면은 내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요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 이게 뭐라고요?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죠? 요 길이. 벡터의 크기라는 게 화살표의 길이, 요 길이고 B 벡터의 크기, 요 길이죠. 그다음에 요 사이 이루는 두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이 곱해져 있는데 이게 뭘 뜻하겠냐면 봐. A 벡터의 크기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요 A 벡터를 B 벡터 쪽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요 길이가 A의 크기 코사인 세타죠. 되죠? A의 크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한 거. 요게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이 곱하기 길이에요. 내적이라는 것은. 길이에다 길이를 곱한 거. 그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거꾸로 B 벡터를 A 벡터 쪽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뭐 여기쯤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하고 A 벡터의 크기하고 이렇게 곱한 거. 이게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길이 곱하기 길이. 이게 내적이다. 그래서 내적의 정의 크기 코사인 세타 꼭 외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90도면은 이 값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수직인 두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 0이 됩니다. 거꾸로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따로따로 외울 거 없이 이 정의 알고 있으면 되겠죠. 크기 코사인 세타. 그럼 세타 90도는 당연히 0이 되겠지. 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내적도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 양수란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란 얘기고, 음수란 얘기는 둔각이란 얘기고, 0이 된다는 얘기는 직각이란 얘기고, 수직이란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적 이렇고요. 내적 이렇고, 그 다음에 내적의 정의를 크기 코사인 테타로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내적도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적을 성분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의 성분이 평면 벡터 x1, y1이라고 합시다. B 벡터의 성분이 x2, y2라고 합시다. 요로 할 때 이 두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정의대로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걸 계산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결과.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유도할 줄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 A 벡터의 성분이 요 A 벡터의 성분이 x1, x2고 B 벡터의 성분이 x2, y2라고 한다면은 자, 내적이라는 게 두 벡터 이룬 내적이라는 게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크기 알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다음에 요 크기 알잖아요. 또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다음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아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아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아서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코사인 세타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다 파악할 수 있어요. 크기 코사인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유도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마다 유도해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이걸 공식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의 정의 크기 코사인 세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분으로 두 벡터를 성분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 내적 계산하는 방법,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결과다. 그것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적에 대해서 정의하고 성분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내적의 정의는 스칼라인가요, 내적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내적의 정의는 스칼라인가요, 벡터인가요? 스칼라라고. 여기는 방향이 없어요. 그 전에 이 질문 먼저 했어야 되겠네. 내적의 크기는 정신 차리시. 내적 벡터 안 그래도 여러분 헷갈려 죽겠네. 자 차분히.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인가요, 벡터인가요? 스칼라라고.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인가요, 벡터인가요? 스칼라라고. 그죠? 벡터의 크기도 스칼라고 벡터의 내적도 스칼라다. 자, 그다음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 것, 내적과 관련돼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나요?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벡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 동일한 벡터니까 세타가 제로겠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 속에 있고 성분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x1, x2가 같은 거고 y1, y2가 같은 거니까 크기의 제곱이 되겠지. 그죠? 근데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 거꾸로 어떤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면 그게 같은 벡터를 내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크기의 제곱을 해가지고 내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담긴 함의는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그 크기의 제곱이 된다. 거꾸로 내적을 만들고 싶으면 크기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내적의 정의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이퀄 AB 내적 나누기 A 크기 B 크기.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 이 내적을 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두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두 벡터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내적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크기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의 크기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절대부등식 중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다 아실 텐데,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ac 플러스 bd를 곱한 것보다 항상 언제나 크다. a, b, c, d가 어떤 실수든지 간에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벡터의 내적의 정의 속에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A 벡터가 성분이 x1, y1이고 B 벡터가 성분이 x2, y2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 뭐가 됐어요? 내적을 크기로 나누면 된다고요. 내적 써봅시다. 내적. 내적이 뭐죠? 여기서 이 두 벡터의 내적 어떻게 된다 그랬죠? 까먹었나?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것이 이게 내적이죠. 내적입니다. 가로칠 필요 없겠네. 일단 이 내적이죠. 내적. 그 다음에 a의 크기는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그 다음 b 벡터 b의 크기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게 되겠죠.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1을 넘지 못하겠죠. 뭐 제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에도 1을 넘지 못하니까 자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고 자 제곱하고 분모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네. 얘가 어떻다고? 1을 넘지 못한다고. 자 분모를 우변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바로 뭔가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내적의 정의로 표현된 바가 이걸 통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도출되기도 하고 본질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요거.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내적이 어떤 두 벡터의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지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할 때도 연산 법칙 뭐가 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자 먼저 A 벡터하고 B 벡터 내적을 한 거하고 B 벡터하고 A 벡터 내적을 한 거 이 순서 바꾸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정의 생각하면 되죠. 크기 코사인 스타니까 뭐 크기 위치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각각이 스칼라니까. 그래서 벡터의 내적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물론 결과는 스칼라들인데 하여튼 같다 그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자, 그다음 결합 법칙 성립니다. 여러분 결합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을 먼저 하고 C 벡터의 내적을 한 거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의 내적을 먼저 하고 A 벡터의 내적을 한 거하고 이게 같냐 그 말이죠. 어떤가요? 내적은 스칼라 벡터? 스칼라예요, 스칼라. 스칼라니까 요 스칼라하고 벡터를 내적한다는 이 식 자체가 엉터리식이 되는 거죠. 뭐 좌우가 같냐 틀리냐를 떠나서 요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니까 요 C 벡터의 실수배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을 해가지고 실수가 나오니까 이 C 벡터의 실수배 그런 말이 되지. 아까 우리 실수배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걸 또 내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성립하는가? A 벡터하고 B 벡터를 합쳤어요. 벡터의 합은 벡터입니다. 벡터인데 요 벡터하고 그러면 C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결과가 뭐가 되느냐? 물론 스칼라가 될 텐데 뭐가 되냐면은 A 벡터하고 C 벡터 내적하고 B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이 둘을 더한 것과 같다. 마치 실수 연산에서 둘이 더해놓고 밖에 곱해졌을 때 이렇게 분배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마음대로 성립하는 거냐? 요거는 여러분 성분을 대입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수 연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하고 C 벡터 더하기 D 벡터 이제 각각이 벡터죠. 이 두 벡터를 내전다. 괄호친 것 각각이 벡터입니다. 이걸 내절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AC 내적한 거하고 A 내적 D하고 BC 내적한 거하고 BD 내적한 거하고 네 개의 값을 더한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분배 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적과 관련해서 벡터의 내적과 관련해서 이런 연산 법칙 성립한다. 자, 그래서 지금 공간도형에서 정사역만 정의됐고 벡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했는데 특히 성분으로 표현해서 벡터는 점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내적이라는 아주 독특한 연산,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내면은 벡터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이렇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2022하고 2023에서 한 90%는 내적과 관련된 걸 냅니다. 성분이나 내적과 관련된 걸 내고, 근데 벡터 겉으로 보기에 벡터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한 10%는 있습니다.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이건 뭐예요? 선분의 A, B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되지. 벡터의 크기 구하라 그랬는데 벡터 나왔네. 시옷 비옷 넘어가자.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선분의 길이 그냥 선분의 길이. 상당 부분 중학교 기하 실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되겠고 더 나아가서 내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면 좋겠다.